는 골딩의 운석 측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전 논리 가면 되겠다. 그쵸? 18페이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지금 수업 질문도 들어오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해설을 해주셨는데 뭔가 해설이 이상하다고 해서 요청이 많아서 같이 보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부분을 또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같이 하네요. 근데 문제 수준 자체는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학예 수준이어가지고 올해 EBS는 좀 불만이 많아요. 제가 건들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매년 EBS가 나오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퀄리티의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봤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사설 모의고사 선택해서 가는 이유가 좀 이따 저랑 같이 해설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자, 1635년. 자, 앞으로 이제 습관을 들입시다. 제가 세모 치는 건 뭐냐면 담화 구조 잡을 때야. 자, 문장 구조는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문장 구조는 다 잡는 게 아니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지금처럼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질문 들어왔다는 부분, 학교 선생님께서도 해석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딱 여기거든. 자, 그럼 봐봐. 이러한이라고 세모 치는 거는 담화 구조야. 신중한 경로 선정에 따라서 경로 선정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했다, 즉 관측의 정확성을 높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원리로 관측의 정확성을 높였는지 이제 봤더니, 자, 잠시만요. 또한, 자, 풍향에 따라서 음속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건데, 풍향이라는 게 이제 바람이 어떤 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부는 방향 쪽으로 뭔가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건, 속도가 있다는 거는, 봐봐. 결국에는 이 소리라는 것도 진공에서는, 그러니까 진공도가 높아버리면 매질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라는 거는 공기라는, 정확하게는 산소, 질소 분자들이라는 매질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죠. 얘도 압력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나 파장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귀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풍향과 같은 방향일 때 음속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풍향과 같은 방향일 때 어느 정도 음속에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 얘기야, 이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 경로를 확보를 했는데, 하나의 경로는 뭐냐면, 다른 하나의 경로는 이거래. 그럼 봐봐. 지금 마드라스 천문대가 공통으로 하니까 얘네가 지금 기점인 거야. 그럼 기점을 바탕으로 어떤 산과 요새가 있는데, 두 음원은 관측점을 두고 거의 반대 방향이래요. 자, 관측점을 두고 반대가 아니라 거의 반대란다. 빨간색으로.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이요. 자, 문장 구조 잡을게. 음원은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거의 반대 방향이요. 그냥 반대 방향이 아니라 거의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의미를 또 쪼개볼게. 반대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봐봐. 반대 방향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기준점을 관측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관측점에서 2배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방향, 여기와 여기로 꽂힐 수도 있는데, 봐봐. 이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거의 반대 방향은 뭐야?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관측점 시작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되셨니? 자, 그럼 봐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오는 소리는 순방향의 바람이죠. 그런데 봐봐. 이쪽에서 소리가 왔다면 역방향이야. 이쪽에 소리가 왔다면 역방향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소리가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 이쪽에서 왔지. 그럼 역방향이야? 각도가 틀어진 역방향이, 각도가 틀어진 역방향이고, 이 지문에서는 각도가 틀어졌다를 어떻게 거의 반대 방향으로 얘기한 거죠.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거의 오타쿠 이상으로 관측지를 정확히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엄청 많이 가져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방향과 역방향의 차이를 일직선상에 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 틀어놓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마 틀어놓은 이유는 순방향과 역방향에 있어서의 각도 차이까지도 계산에 다 넣고 싶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봐봐, 얘들아. 만약에 얘가 순방향으로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역방향으로 하면은 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80도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뭔가 각도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게 A를 가지고 만든 4번 문제인 거잖아. 4번 문제만 바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봐봐. 4번 선지만 일단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소리의 방향과, 자, 아까 걸 다시 한번 그대로 그려올게요. 소리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한 경로에서 일치하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바람이고요. 이게 소리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한 경로에서 일치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녹색으로 분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보가 녹색 정보라는 거 이해되시죠? 바람과 소리의 방향이 한 방향에서 일치했다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른 경로에서는 거의 반대 방향이래. 애들아, 다른 경로라면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틀어져 있었잖아. 거의 반대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오는 경로인 거야. 그럼 얘들아, 바람은 어떻게 불었어? 이렇게 불죠.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왔어? 이렇게 왔지. 그럼 봐봐. 반대 방향이야? 이 바람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이야. 이만큼 틀어져서 약간 반대 방향, 그걸 거의 반대 방향으로 표현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 걸 내가 지켜봤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가 아까도 쓰고 갔지. 담화 구조와 문장 구조를 엄밀하게 짚으셨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의미가 명확해졌으니까 이런 데서 헷갈리지 않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국어에서 이런 문장 구조 처리를 하진 않죠. 영어에서는 해. 주어 잡고 목적어 잡고. 근데 국어에서는 이런 문장 구조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보가 엉켜요. 자, 비슷한 게 뭐냐면 수학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수학 강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수학을 가르쳤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어떤 학원이 있냐면 구주이배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쓰셨던 그 대표 원장님이 쓰셨던 표현법이 뭐냐? 구할 것은, 주어진 것을, 이해한 것은, 배운 것은 이렇게 정보를 쪼개가지고 조합해보라는 거야. 나는 거기서 주구출간해라는 걸 썼어. 주어진 것, 구할 것, 출제 의도, 관련 개념, 뭐 관계식, 마지막 해법 이렇게 정보 사고 단위를 쪼개서 보면 여러분 뭉쳐있는 애들에 쪼개져서 주어진 게 1번, 2번, 3번 이런 거니까 구할 건 얘니까 이 관계식을 세우거나 관련 개념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사고책이 훨씬 수월하게 잡혀요. 정확하게 잡힌다고. 왜? 뭐 엉켜있는 애들을 분리내는 거니까. 정보도 마찬가지야. 국어 정보도 마찬가지야. 엉켜있죠? 엉켜진 애들을 어떻게 분리한다? 문장 구조, 담화 구조로 분리한다요. 문장 구조, 담화 구조로 분리하니까 의미 단위가 명확해지지. 비슷한 걸 형태에서 분석해도 해보셨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법에서 담화 구조와 문장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냥 쭉쭉 직관적으로 읽으셔도 문제가 안 될 때면 그냥 넘어가지만 문제가 되실 땐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대라는 아저씨가 나왔고 빛의 속력 C가 무한대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벌써 우리 공상권 패스트트랙 초반부 지문에 있는 거죠. 상대성 이론, 엮여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언급이야. 자, 그래서 대포 소리야 어떻게 불빛의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재서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출제 가능성 별표 2개 이상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올해 수능에 이 소재가 나왔다는 거는 얘를 가지고 음속으로 엮을 수도 있는데 얘를 가지고 빛의 속력 측정. 그래서 뭐로 갈 수가 있는가? 상대성 이론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자, 계속해서 볼게. 자,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밝혀주면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다. 자, 봐봐. 속도가 무한대라는 거, 속력이 무한대라는 거, 불빛은 찰나에 보인다는 거야. 그럼 걔는 시간차를 0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했을 때 저 멀리서 나중에 들릴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간은 다시 한번 빛의 시간은 0만에 왔지만 소리의 시간은 뭐 3초 뒤에 왔어? 그러면 1초당 소리가 얼마를 가는지 계산했다면 빛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포라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뭐였니? 그렇죠. 그 시절에 이과 때문에, 즉 전쟁 때문에 생겼던 일이야. 전쟁에서 대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대포 위치를 아는지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쭉 봤더니 결국 무슨 얘기냐? 오차가 줄기는 줄지만 그래도 여전히 컸다는 거고 이때까지 그 오차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원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기압, 네 번째, 바람의 방향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네 가지 요소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단락. 18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음속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을 했대요. 다시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1708년이요. 영국인 더햄이요.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춘다고 제대로 판단했지만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더햄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봐. 순풍과 음속은 어떤 관계야? 정비례 관계고 반대로 비와 안개라는 건 여러분 자 1달러 끝을 봐. 비와 안개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습도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순풍이라는 건 뭐니? 바람의 방향 C4죠.
C4는 양의 관계야. C4는 선형이야. C4는 정비례야. 비하 관계가 늦춘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비하 관계가 있으면 음속이 높아진다니까 얘는 C2 습도죠. 습도와도 뭐의 관계라고? 정비례 관계라는 게 보이셨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더하면 거꾸로 얘기했지만 또 걔는 뭐라고? 덥거나 추울 때 같다라고 오류를 얘기했는데 자 오류에다가 P라고는 적을게요. P라고는 적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춥다, 여름이다, 온도 얘기잖아. C1의 요소도 어쨌든 영향을 준다야. 그래서 더헤메란 아저씨는 뭐라고? 바람의 방향은 제대로 짚으셨으나 뭐라고? 습도나 온도에 있어서는 오차를 가지고 왔다야. 자, 이런 생각은 볼로냐의 의학 교수인 비앙코니에스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 온도와 속도 간의 관계가 있다요. 3달락. 자, 18세기 초에 뉴턴이요. 음속은 이런 쪽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값은 당시 받아들여지던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여전히 뉴턴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그 이유를 해결해야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C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속의 측정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골딩햄이라는 끝판왕이 나오신 거예요. 골딩햄 끝판왕은 어떻게 한 거냐? 자,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했던 건데 자,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게 쓰였다는 거야. 자, 이런 부분이거든. 얘들아, 정확성을 높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잘 들어야 돼. 자, 신의 말씀이 전부였던 중세에는 뭐였어? 그렇죠. 연역본만 썼어. 왜? 신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진리인 명제에서 참으로만 뽑아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근대로 나왔지. 근대는 귀납이야. 귀납은 뭐야? 경험주의야. 경험주의가 뭐니?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겠다는 거야.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죠. 확률 통통이들은 뭘 배우냐? 통계적 확률은 시행의 횟수가 무한대에 수렴하면 수학적 확률이 근사한다고 배우잖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갈수록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야.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시대도 AI라는 근대 쓰였던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는 게 여전히 쓰이고 있는 거야. 머신러닝 빅데이터 하는 게 뭐냐?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 몇 번 돌렸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800번 돌리셨대.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걸 해결을 했어. 그래서 다양한 대기 샘플 뭐라고요? 빅데이터라고 써. 빅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측정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로 세팅을 한 거야. 즉 결국 뭐니? 측정값을 정확성을 찾기 위해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도는 확률이란 거지. 어떤 요소들을 쓴 거냐?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가져왔다야. 두 번째는 뭐니? 실험 설계를 제대로 했다는 거야. 됐지? 계속해서 3달락, 4달락.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당시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을 했었고 이 삼각 측량으로 위치 정확성을 높이려고 했었겠죠. 램부턴 대령도 만들어 놨는데 봐봐. 얘가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존 방식을 수용한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을 개선한 거야. 얘가 이미 측정을 해놨잖아. 하지만 얘는 개선해서 어떻게 얘기했어? 가까운 거 6번, 먼 건 12번 한 번 더 측정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벌어진다고?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니까. 그래서 정확히 측정을 했대. 자, 두 번째는 뭐야?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가져가는 방법이야. 물론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했다고? 1년에 어떻게? 두 거리를 800차례 이상 했대. 시행 횟수를 800번을 했어요. 통계에서 유의미한 표본 크기를 20개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벌써 이 사람은 20개가 뭐야? 800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당시에 가장 최첨단 시계를 갖다 썼다는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변인을 통제했어. 어떻게? 만약에 얘네들끼리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관측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기록하면서. 그래서 야, 니네끼리 의논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가져와. 변인 통제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샵5에 나오면 알겠지만 기압, 기온, 습도, 풍향까지 모든 요소를 싹 다 자기가 기록을 하고 관측지도 조수들에 의해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회적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측정을 했다는 거야.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했니? 6번째, 화약의 양까지도 변화를 줬대요. 대체 4달락. 자, 마지막 이제 5달락입니다. 자, 골딩햄은요, 둘 중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까지 소리가 도달하는데 대기 조건에 따라서 3초 차이가 난다. 아, 대기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아마도 이렇게 편차를 구해봤을 때 아마 24에서 한 27 정도로 관측이 됐나 보군요. 자, 그리고 어떻게?
온도가 화씨 1도씩 올라갈 때 음속이 0.36씩 올라갔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자, 이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확정해서 인자들 고려할 수 있게까지 갖다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구조도 그려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영상은 잠깐 끊었다가 구조도 그리고 갑시다. 구조도 그렸니? 구조도 같이 그려봅시다. 이제는 음속 측정의 역사고요. 음속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4개. 온도, 습도, 기압, 바람 방향이 음속에 영향을 주는데, 과거엔 되게 오차가 많았다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달락 대표적인 예시로 더햄이라는 사람이 올바르게 측정한 건 바람의 방향과 음속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지만 잘못 측정한 건 습도와 음속의 관계나 기온과 음속의 관계는 놓치고 있었고, 그런 것도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개선은 되었고, 뉴턴이라는 고전역학을 집대성한 천재 학자조차도 뭔가 오차를 못 줄였죠. 하지만 기억에 와서 골딩이라는 사람이 줄였는데, 크게 2가지 해법을 쓰더라. 첫 번째는 경험주의, 즉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통계적 확률 기억나시죠? 통계적 확률에서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 정확하게 표본의 크기가 n을 수렴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라고 확률 통통이들은 다 배우셨고, 그 내용 바탕으로 보시면 그렇게 요즘에 AI, 빅데이터 처리를 의해서 우리가 진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 2번째 관측 방식입니다. 관측 방식에 대해서는 글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림 이해를 하시는데 놓치는 분이 있었으면 힘드셨을 거고, 이쪽 부분 해석을 못해서 아까 우리 지문 해설 바탕으로 보시면 해결이 되시겠죠. 자, 4달러 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골딩햄의 해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거리 측정 자체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재측정을 가까운 데는 6번, 먼 데는 12번 먼저 했고, 2번째, 이 소리와 시간차, 즉 그래서 대포 소리와 이 들리는 관계를 365일 1년 동안 800개 이상을 했다는 거야. 3번째, 그 당시에 가장 정밀했던 관측 도구 시계를 썼고, 4번째, 조수들한테 의논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보고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니? 주관과 서로 간의 영향력을 집어넣지 말란 얘기로 보이셔요. 자, 마지막 S5인데 습도, 온도, 기압, 바람 방향들과 화양량까지도 전부 다 계산을 했다는 건데, 왜냐면 화양량이라는 거는 소리 3개 관련 있잖아. 화양이 작으면은 이 정도 소리, 화양이 크면 이 정도 소리였을 것이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음속에도 영향을 주는지 봤더니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요인 5번째 화양량, 소리 세기는 아웃이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측정값들이 매우 정확하더라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 개념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추상적 개념인가요? 음속이 추상적 개념이고 그 음속을 예시를 들었다. 자, 이게 아니지. 지금 결국에는 뭐야? 예를 들면 우리가 세속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을 때 예시를 들었다든지, 뭐 탈속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럴 때 예시를 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봐. 얘는 추상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의 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예시를 바탕으로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무슨 귀납출이죠. 그럼 이 귀납출에 관련해서 보셨던 게 경험주의고, 이 지문에서는 이 귀납적 방법을 썼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니? 이 과정을 쓰긴 썼는데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거죠. 2번 선지, 상반된 속성도 당연히 아니고요. 3번 선지, 이론과 실제 이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정답은 4번 선지 되겠죠.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 기존의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법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교 당연히 있었을 거고, 5번 선지,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비, 비유, 여기다 비유 쓸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보실 텐데, 메르센은 바람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았다. 글쩍글쩍 메르센이 그랬었나?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부터가 진짜 개짜치는 거야. 왜? 메르센 글씨 찾기도 힘들어. 어딨냐? 찾아. 그럼 찾아가지고 또 풀었겠지? 아, 선지 맞고 틀리고 있겠지? 전혀 요즘 쓰는 느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내신 대비론이 필요하셨을 거야. 메르센 찾아보자. 어디 있냐, 메르센? 1달러계 위에서 7번째 줄. 메르센은 얼마. 메르센이 바람이 음속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다 뒤섞어 놓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봐. 바람과 음속의 관계인데 정확하게 이거야. 자, 그럼 봐봐. 바람도 지금 우리가 4가지 요소는 뭐냐?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아마 바람의 방향일 것 같은데, 바람의 방향을 엄밀하게 측정한 건 누구였어? 첫 번째 더햄이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확립을 한 게 이달렉 더햄이었고 골딩햄이었잖아.
또 햄자 돌림인데 메르센이 바람의 운속에 미친 영향을 아무튼 내용을 섞은 게 보이죠. 이번에 일본이야? 아 맞네. 왜? 이때까지 1달러 끝부분 이때까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나는 그래. 지금 내용일치로 보니까 짜치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일치로 보지 말자고. 내용일치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고? 주제 구조로 보자고. 그러면 어디를 보면 돼? 1달러 끝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1달러 끝부분을 가지고 주제 세팅되는 부분. 여태까지 학자들은 이걸 고려를 똑바로 못했다니까 당연히 1번 괜찮은 선지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자고.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죠? 이런 이름들에 자꾸 어그로 끌리지 말자. 2번 선지. 자, 2단락 주제가 더 헤매죠. 기온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봐봐. 정 판단은 뭐야? 바람 방향이고, 오 판단은 습도와 기온이었으니까 2단락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얘도 괜찮죠. 3번. 뉴턴의 측정값도 당연히 오차가 있었고 골딩햄에 세결했으니까 3단락의 주제와 4단락의 주제로 이어진 흐름 괜찮은 거고요. 자, 풍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가 실잠을 제시하였다. 예, 다 입증했죠. 자, 맞아. 5번 선지인데 자, 램부턴 저 아저씨는 뭐였어? 거리를 측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봐. 램부턴은 기존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와서 골딩햄이 다시 한번 재측정을 했죠. 그래서 도끼에 이런 건 틀렸다는 거야. 정답 5번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주제 구조를 가지고 뚫어나간다면 1, 2, 3, 4번이 주제 흐름에서 보이는 거고 5번도 이제 보였어. 그런데 사실은 그래. 막 음속 측정을 돕게 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정말 학예 수준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틀린 건 맞아. 내용적으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자꾸 당분 말씀드리는 게 뭐다? 주제 구조 가지고 이게 핵심 중심 내용에서 오더라. 특히 이제 4단락 같은 경우에 램부턴의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골딩햄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램부턴이 도와준 건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PS 구조를 뒤집어 놨다. 이렇게 구조를 뒤집어서 오답 설계를 했다. 이 느낌으로 정답 선지를 설계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연습하기에 참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수능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수능 문제 가지고도 자꾸 내신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 2학년, 1학년 때 내신 문제로 내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수능형 느낌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절대 공부량 자체가 수능에 대한 공부량이 많이 줄면서 수능에 대해서 문제 자체는 고여갔는데 학생들은 계속 뉴비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수업할 때 여러분이 단순히 내용일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로 정답 고르는 이 느낌을 좀 봐주셨으면 한다. 자, 기억으로 가서 골딩햄의 음속 측정이요. 그럼 골딩햄 음속 측정 1번 선지. 조술의 특정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자, 이게 지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문에 없다는 거는 배경지식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든 자, 배경지식은 바꿔 얘기하면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얘네들한테 왜 말을 섞지 말라 그랬을까? 말 섞을 시간도 줄이라고 한 게 맞을까? 아니면 니네들끼리 괜히 오차 줄이지 마라. 니네들끼리 괜히 잘못된 얘기 하지 마라. 신속성보다는 뭐겠어요? 측정의 정확성 때문이겠지. 이 사람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확한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잖아.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측정의 정확성이잖아. 측정의 신속성이 아니라 그래, 주제로 생각해봤을 때 측정의 정확성 정답 1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해가지고 문제를 거의 학예 수준으로 냈네. 이렇게 보시기보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인데 자, 내가 왜 웃냐면 이제 이걸 내신으로 내는 학교들이 많으신데 선생님께서 이게 문제가 틀렸다고 하면서 이제 고쳐주신 걸 봤는데 뭐 거의 머리 이제 막 머리에 있는 각질을 이제 다 털어질 정도로 제가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보인 건데 4번 선지를 보시면 소리의 방향과 바람 방향이 한 경로에서 일치하게 되면 봐봐, 지문에 나왔잖아. 거의 반대라 그랬으니까 각도를 조금 틀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랑 얘도 각도가 조금 틀어진 반대 방향, 각도가 조금 틀어졌다는 거를 아까는 거의라고 표현했으니까 정답 4번으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선지를 왜 틀렸는지 보는 건 너무 짜쳐. 그냥 틀렸어.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초등학교 동생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내용 같아, 나머지 선지는.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각질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삽소리를 하는 이유가 삽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나와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이게 추세야.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읽으면서 이 지문을 엮어내는 이런 융복합 추세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뗏목을 타고 가다가 딱 보였는데 도끼가 번쩍하고 보였어. 근데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야. 그러다가 소리가 딱 하고 들렸다는 거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즉 여기서 뭐냐? 빛과 소리의 시간차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보이실 거잖아요. 됐니? 자, 그럼 봐라.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데 보였다는 거는 안개가 많다라는 거야. 안개가 많다는 뭐냐? 습도가 뒤진다는 얘기야. 습도랑 뭐의 영향이야? 그렇지. 빛의 속력에 영향 줄 수 있죠. 다시 빛의 속력이 아니라 소리의 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 맞니?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도 볼게. 자, 핵심 원리죠.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측정하려고 한 거니까. 두 번째, 도끼 패는 소리가 작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들릴 건데 봐봐. 2번 선지 봐봐. 도끼는 장작을 패는 소리로 대포 소리에 비해서 작아. 근데 봐봐. 소리의 세기가 속력에 영향을 줬냐고요. 영향 안 줬잖아. 우리 저기 S5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화약량을 조절한 거 보이시죠? 안개가 끼면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이야기는 들린다는 것을 보면 더햄이 생각했던 거 뭐라고? 습도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인 부분이잖아. 자, 그럼 3번 선지 볼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더햄이 뭐라고 했더라? 자, 다시 한번 좁히고 발췌도구로 정확성을 높여보니까 이 부분이요. 더햄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안개와 비가 음속을 낮춘다는 판단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이거야. 더햄은 안개, 즉 습도가 높으면 속력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정비례였죠. 됐니? 자, 근데 봐. 이게 습도와 속력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지는 않잖아. 습도와 속력에 관계된 정보는 맞지만, 즉 무슨 얘기야? 습도가 많더라도 습도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소리는 전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뭐라 그랬어? 3번. 안개가 끼면 사람 보이지 않아도 얘기는 들린다? 음속에 대한 안개 효과가 틀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햄은 두 개가 반비례한다 그랬었는데 얘는 그걸 입증하거나 또는 틀렸다고 입증하지 못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됐니?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충분히 A를 가지고도 요즘 느낌으로 변별력 높이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애들은 그냥 발치동만 하고요. 별거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작년, 재작년 지문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 난이도는 높은데 내용 일치로 잘 안 풀리게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구조 처리했을 때 깔끔하게 풀리게끔 내므로써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습했던 내용 일치만 가지고 문학작품도 표현법만 가지고 작품을 읽는 그 수준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지문들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이널 과정으로 이 과목을 선택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